여기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1,500개가 더 돼요. 작은 것을 삼내다가 큰 것을 잃다. 밥 먹기 전에 또 배웁시다. 사자성어 십전, 십미. 왕창상에 시가 어찌 따로 있는가? 이야. 거대한 타이양 산맥을 따라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밀란의 시대, 새벽을 꿈꾼 영웅들을 만나고 왕창상에 시가 어찌 따로 있는가? 600년 역사를 지닌 마을을 거닐어 봅니다. 아야. 인기 만점 별미도 맛보고요. 타이양 산맥이 선물해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한 나라죠. 신비로운 신화는 물론 광활한 대지에서 수많은 영웅의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텐데요. 싱타이에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싱타이, 형대라는 도시 이름 안에는 한자 우물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황제가 우물을 파서 만든 마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싱타이시가 하북성에서 규모가 5번째예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본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중원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원 땅, 그 중원 지역에서 옛날에 그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황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싱타이는 기원전 1600년에 세워진 상나라의 여러 수도 중 하나였습니다. 3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닌 도시인 만큼 의미 깊은 명소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형대시 일곽 지역에 100년 된 노포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 음식 아주 별나게 맛있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여기입니다. 시따지에 판디엔. 이게 보세요. 아주 그냥 오래된 이 정말 100년 된 가게 분위기가 딱 보이죠. 싱타이의 숨은 맛집을 찾아왔는데요. 가게 곳곳에서 100년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한쪽에선 연신 빵을 굽고 있었는데요.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 중국의 전통빵 샤오빙입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라오차오로우,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재료를 센 불로 빠르게 볶아내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라오차오로우에 육수를 붓고 채소를 곁들이면 라오차오로우 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메뉴가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데요. 大家吃礼了，你们觉得这个味道怎么样啊？挺好，挺好，挺好。不知道刚刚比那家伙当然相当的，经常来你们这个从小吃这个啊。从下午起，老百姓挣不多少钱，吃个这个实惠，是不是？好吃啊！就这个。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현지인 단골 손님이 많더라고요. 哎呀，这是二锅头酒。就我们河北人风土是喝酒这个买单。哦，哦哟，好香啊！哦，谢谢。哎呀，哎呀，见到你们很高兴啊！哎，谢谢了，谢谢。你们慢慢享受。哎呀，打扰了。
야, 나왔습니다. 야, 이게 유명한 이제 라오차오로. 아, 탕라이라. 어유. 정말 군침이 도는 비주얼인데요. 라오차오로. 늙을 노자에다가 볶을 초자, 고기 육자, 노초육이에요. 식감이 정말 쫄깃하고 아삭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거 약간 비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 그럼 완전 이제 맛있는 햄버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야. 恭喜收看《精选》。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뻑뻑하면 바로 탕을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먹고 이것도 같이 이게 뭐야 이게 중국에서는 이 마늘, 생마늘이 이제 늘 이렇게 이쪽 지역엔 생마늘이 자주 식탁에 올라와요. 기름에 볶은 요리를 먹을 때 그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겠죠. 마늘이 그 쌉쌀한 매콤한 맛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금상첨환.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여정을 떠나봅니다. 싱타이 시내를 벗어나 북서쪽으로 차로 1시간을 달려 춘추 전국시대의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러 갑니다. 신으로 불렸던 사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했던 신의 편작. 편작을 기리는 그의 사당에 왔습니다. 편작은 미신이나 주술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반대하고 고대로부터 전해온 의술과 민간의학을 취합해 한방 진단법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삼국지에 화타라는 명의가 나오잖아요. 관우 치료했던. 근데 이 편작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전국시대 활동했던 화타보다 훨씬 뛰어났던 신의, 그런 대단한 능력의 의사입니다. 얼굴빛이나 목소리만으로도 병을 진단해 신의로 불렸던 편작.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요. 편작이 이제 극이라는 나라에 들었을 때인데 태자가 갑자기 발작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편작에 찾아가서 딱 보고 이건 죽은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시궐증, 시궐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혼수 상태랄까요? 가사 상태. 거기 이르렀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도 침을 놓고 해가지고 살려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편작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제 그런 신의가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기사회생이에요. 일어날 기, 죽을 사, 돌아올 회, 살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우리에게 익숙한 이 기사회생이 바로 편작의 이 일화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걸 기념해서 이제 회생교라는 이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사회생, 지스호이성. 신통한 의술로 환자들의 목숨을 살린 편작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신의 편작이 잠든 곳입니다. 편작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진왕의 주치의였던 이해가 그를 암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제자들이 편작의 시신 중 머리 부분을 이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편작이 채나라라는 조그만 나라에 찾아가요. 거기서 왕을 만났는데 왕이 병색이 보여 분명히. 그래가지고 빨리 치료하라고 그래요. 지금 살갗에 병이 있는데 빨리 치료하자면 이제 중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채나라 임금이 이거를 딱 거부해요. 나 병 없다고. 열흘 뒤에 다시 이제 편작이 봤는데
편지가 얘기하는 거죠. 그 살갗에 있던 병의 근원이 이제 근육까지 침입했습니다. 빨리 치료하세요. 또 없다고 그래. 다시 열흘 뒤에 찾아가요. 이번엔 저기 위와 장에 침입했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열흘 뒤에 왔는데 이제는 멀찌감치 딱 바라보더니 그냥 가요. 병의 근원이 골수까지 들어가면 이건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 안 된다. 닷새 뒤에 이제 이 왕이 극심한 통증에 쌓여요. 사람 보내서 편적을 찾았지만 이미 떠난 뒤였더라. 병이 없다며 치료를 거부하는 휘질기의의 고사입니다. 남들의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마침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뜻하죠. 신의 편작에 버금가는 전설적인 영웅을 만나러 샹치오로 갑니다. 드넓은 화베이 평원 중심에 위치한 샹치오는 싱타이와 마찬가지로 상나라의 수도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곳에 최고의 명산으로 꼽히는 산이 하나 있는데요. 하남성 동쪽에 있는 상구 샹치우, 이곳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산이 높아서 유명한 게 아니고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어서 유명해진 산, 망탕산입니다. 망당산은 약 150m 높이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초한지와 삼국지 연의, 수호전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나지막한 망탕산을 최고의 명산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지금 달려드는 뱀을 향해서 검을 빼고 있는 저 남자 누굴까요? 예, 한 고조 유방입니다. 리오 빵! 진시황의 진나라 말기 폭정이 극에 달하던 때 유방은 망당산에서 반란을 위한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앞을 가로막은 뱀의 머리를 유방이 베었는데 한 노파가 나타나 그건 뱀이 아니라 서방신의 아들인데 남방신의 아들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방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만큼 이곳이 한나라의 기원과 관련이 깊다는 걸 이제 이 비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뱀을 자르고 사람들이 이 유방을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농민 기기가 시작됐으니까 여기는 한나라의 기원으로 보아도 뭐 큰 무리가 없죠. 유방은 농민, 탈주병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반란군을 모집했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반란군의 지도자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망당산을 거점으로 진나라 군대와 싸우며 세력을 확장하죠. 유방의 성공 비결, 그 비결을 보여주는 사자성어, 군책 군력, 무리군 책략책, 무리군 힘력. 여러 사람들의 책략을 모으고 여러 사람들의 힘을 규합한다. 자기 거짓말 부리지 않고 말이죠. 그 군책 군력이 유방의 성공 비결이었다. 준처 출리. 반란군 세력의 기반을 강화시킨 유방은 항우와의 패권 다툼에서 승리한 뒤 마침내 기원전 202년 한나라를 건국하고 황제로 즉위합니다. 유방이 이제 항우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이제 곳곳에 반란도 다 제압하고 여기에서 멀지 않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폐현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불러놓고서 잔치를 뭐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술 한잔 쫙 마시고 그냥 기분이 얼큰해진 이 유방이 일어나 축을 탁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대풍가예요. 큰 대 바람풍 노래가, 큰 바람의 노래. 大风起兮云飞扬
내시 올 곳이야 난도 멍시시 샤우스팡 난도 멍시시 유방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했던 잠룡의 땅 망당산. 이곳엔 유방보다 먼저 진나라의 폭정에 반발한 이가 있습니다. 농민 출신으로 과중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다 마침내 대규모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입니다. 왕우창상에 시가 어찌 따로 있는가? 그 봉건 시절에 이런 엄청난 말을 한 사람, 최초로 그 말을 던져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위대한 선동가 진승입니다. 진승 천상. 진승의 반란은 전국 각지에서 반란의 불길이 일어나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력 부족과 지도력의 한계, 그리고 믿었던 마부의 배신으로 진승이 살해되면서 반란은 반년 만에 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농민 기회를 이끌어서 그 강고한 진나라, 폭압하는 폭정의 진나라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진승의 무덤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그 불길이 이게 마침내 그 백성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던 그 진나라 폭압 정권을 그냥 다 불살라버려요. 그때 타오른 횃불 중에 하나가 유방이었죠. 항우였고, 나중에 유방은 이 진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가지고 20은자에다가 제왕왕, 은왕이라는 호칭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묻힌 이 진승의 무덤을 잘 돌보라고 30가구를 이쪽에 딱 배치하고 매년 이곳에 정성껏 돌보고 제사하라고. 진나라 말기 반란군의 지도자로서 진나라의 몰락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진승. 진승의 반란이 없었다면 유방도 세력을 키우기 어려웠을 겁니다. 혼란한 시대에 개벽을 꿈꾼 영웅들, 세상을 바꾸려는 그들의 삶이 역사가 되어 오늘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망당산에서 내려와 다음 여정으로 떠나기 전 샹치호에 있는 핫플레이스를 가보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 줄이 길다고 해서 조금 일찍 숙소를 나서는 길인데요. 아이고, 날이 썰렁해졌습니다.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이 집이 아주 유명한 아침을 팔아요. 이른 시간에 도착했는데도 손님들로 가게가 가득 찼습니다. 꽌탕바오라고 하는 만두인데 만두 안에 국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만두가 정말 날개에 돋친 듯 팔립니다. 那个一笼还有一碗胡辣汤，还有那个4个鸡蛋，还有那个榨菜。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맛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가게 안쪽 자리는 이미 만원입니다. 밖에 나가자고요.
你好。 음식으로 먼저 자리를 맡고 다음 음식을 가지러 갑니다. 만두 먹을 때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국물 요리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문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완탕파오 한 접시와 후추가 들어간 매운 국물 요리 후라탕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호랄탕이에요. 호랄탕. 호랄탕. 우리 오랑캐 호자를 쓰고 매울 날자를 써서. 네, 오랑캐 호자 쓰는 것은 옛날에는 오랑캐 호자가 저쪽 서역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온 후추를 호초라고 그래요. 호초. 그 호자를 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먹는 매운 고추 있죠? 그걸 날초라고 그래요. 매울 날자 써가지고. 중국에선 주로 아침에 먹는 음식인데요. 딱이야. 아침에 죽하고. 야, 이게 5만 가지 다 들었어요. 여기 당면 들어갔죠. 여기 다시마 들어갔죠. 땅콩 들어갔죠. 뭐. 후라탕을 맛봤으니 이제 오늘의 메인 요리 완탕파오를 먹어봐야겠죠. 육즙이 흐르는 만두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육즙이 가득한데요. 그 비결은 돼지 껍질을 젤리처럼 굳혀서 만두 속에 같이 넣어지는 거랍니다. 맛있다. 육즙이 빡. 안에 육즙이 팍 터져. 얇고 쫄깃한 만두피와 육즙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 가족이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유, 你们好。吃早饭了。这样咬开一个小小口，然后吸了里面的汤，然后你嘴就会感觉特别香，然后你再一口嘴角就会感觉特别暖和。 중국에선 아침 식사도 줄을 서서 외식을 합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지요? 아침 든든하게 먹고 싱타이 대협곡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싱타이시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싱타이 대협곡입니다. 형대시 동쪽으로 태양산 기슭에 큰 협곡이 있습니다. 형대 대협곡. 싱타이 대협곡은 24개의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8개는 길이가 1000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좁고 깊은 붉은 협곡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태양산이 아니고 산맥이에요. 저 북경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약간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어지는 5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산맥이에요. 그 폭이 50km예요. 이 장추엽이 이 협곡의 대문이에요. 이 대문을 쫙 열어 제끼니까 야, 이 멋진 풍경이. 마치 자연의 대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디는 것 같습니다. 쓰거. 싱타이 대협곡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협곡을 지나고 있어 지금. 아, 이거 한 10분 내로 간다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야, 중간 사이로 엄청난 깊은 협곡을 지금 위로 지나고 있어요. 아이고야, 아찔하지만 풍경은 그만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이어지는 협곡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무엇 하나 같은 것이 없는 협곡의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요? 어느덧 오늘의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황소협을 가고 있거든요. 황소,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토황소 경문, 황소를 치는 경문. 최추원 선생이 쓴 문장. 그걸 써가지고 이 황소가 벌벌 떨었다는데, 당나라 말기에 농민 반군을 이끌었던 그 수령이 황소예요. 그 황소가 이곳에서 진을 치고 근거지로 삼았다고 해가지고 이곳에 그 협곡 이름을 아주 황소협이라고 붙인 거예요. 황차오. 875년 당나라 말기에 일어난 대규모 반란인 황소의 난의 주인공 황소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당시의 유적은 모두 파괴되어 현재는 복원을 해둔 상태라는데요. 황소가 이곳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협곡의 이름도 그의 이름을 붙여 황소협이 되었습니다. 황소협은 협곡의 길이가 약 4km에 달하는데요. 천천히 협곡을 걸으며 황소가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야, 여기 일선천이 황소협의 아주 진풍경이네요. 황소는 처음엔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당나라 말기에 환관들이 득세하면서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그냥 거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소금 밀매업을 하게 되는데 나라에서 그걸 또 너무 단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군을 이끌고 그렇게 농민 봉기 운동을 앞장서게 된 겁니다. 소금 밀매를 하며 세력을 키우고 농민들의 신망을 얻은 황소는 875년 또 다른 반란 지도자인 왕선지와 합류합니다. 이후 산둥성과 허난성을 중심으로 반란의 불씨를 전국에 퍼뜨리고 마침내 당나라 수도인 장안을 점령하죠. 황소와 관련된 사자성어를 하면 민불료생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백성민 안입을 기댈료 날생. 백성이 기대어 살 수가 없다. 조정이 엉망이고 나라가 혼란해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민불료생. 바로 이것 때문에 황소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민불려성. 산둥성 엘리트 출신이었던 황소는 전쟁 중에도 시를 지으며 문학적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는 제국화라는 시에서 자신의 야망과 혁명정신, 시대적 억압에 저항하는 농민군 지도자로서의 결의를 드러냅니다. 싸싸 시风满园在 雷寒相冷蝶难来 他年我若为青帝 暴雨桃花一处开 황소가 남기고 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꼼꼼히 눈에 담으며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타이양산 동쪽 기슭에 황소 농민군이 주둔했던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见到你很高兴啊！我是从韩国来的。韩国啊，韩国。呀，
잉탄촌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쪽은 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말기 황소 농민군이 머물렀던 곳에 중원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점차 마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现在正式给进我走进了鹰潭古寨，它的建筑全部都是石头。 타이양산맥의 전형적인 산촌 마을로 주변에서 채취한 돌과 목재로 마을이 건설되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야, 이런 풍경은 사실은 한국에 좀 드물죠. 예, 이렇게 온통 이제 집도 뭐 여기 뭐 벽도 길도 저 뭐 온통 이쪽 이제 이 산에서 나는 돌인데. 처음 건설됐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골목을 거닐고 있으니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됩니다. 아, 천년古井. 这是千年古井啊，这是皇朝起义的时候在我们村打是第一口古井。这口水它深度不到1.78米，它不用辘轳不用绳，挖水就能把水灌。这水都是冬暖夏凉的。 야, 이게 천년 된 물이랍니다. 천년 고정. 아, 근데 진짜 막네요. 천년 된 맑은 샘입니다. 옛날엔 이게 거울이었죠. 자신을 비추는 거울. 尝尝我们这水，真可口的。 아야. 아, 그냥 집에서 쓰던 그냥 그런 그릇 들고 와가지고. 어? 甜吗？甜. 很甜。 아야, 깐甜. 啊，清凉又甜。 천년 된 물 맛인데. 아유, 달콤하네요, 정말. 진짜 물이 달달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뭐 음식 그릇이네.好 好喝. 这个泉水还好，这个矿泉水这还好。千年古井的水. 对。好. 천년 누물에서 목을 축이고 나오는 길. 얼핏 봐도 솜씨가 대단해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山椒花啊，山椒花 야, 이 옥수수 속껍질이잖아요. 속껍질인데 이거 그냥 갖다 버리는 건데 이걸로 참 알뜰하게 이렇게 또 엮어가지고 하긴 우리도 옛날에 뭐 지푸라기로 그죠? 새끼 꼬아가지고 다 만들고 했으니까. 무엇 하나 풍족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맨손으로 집을 짓고 삶을 개척했던 잉탄촌 사람들. 그 솜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여기가 아주 근사하네요. 이 풍경이. 이 은은한 이제 붉은 빛의 이 저 돌집들이 야, 스스로 이제 이 태양산 절벽이 돼서 먼 봉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태양산의 저 줄기들을. 타이양산맥의 줄기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잉탄촌. 모두 자연의 재료를 사용한 덕분이겠죠. 길도 돌이요, 집도 돌이요, 벽도 돌이요. 온통 돌뿐이니까 돌로 된, 돌 석자로 된 사자성어 하나 배우자고요. 타산지석, 우리가 많이 쓰는 타산지석. 다른 산에서 난 돌, 다른 산, 타산, 갈지, 돌석. 다른 산에서 난 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산에 있는 옥돌을 가공할 숫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의 교훈, 남의 일들, 그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할 때 이제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사성어도 사실은 타산지석이죠. 중국의 이야기와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니까요. 오늘 그 마을 안내해 준 분, 그 집에 가서 점심 먹기로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쪽 지역에 아니야. 호이랄라. 이쪽 지역의 특색 요리. 큰 냄비 솥에다가 큰 무쇠 솥에다가 끓이는
만들어주는 그 요리를 이제 우리가 맛보기로 했어요. 아, 这是什么面？这就是大锅菜吗？ 아. 냄새가 정말 좋은데요. 豆腐，豆腐，还有还有茄子，茄子，还有白菜，白菜，哎，海带，海带，还有什么？西红柿，西红柿，肉是猪肉。 예로부터 잉탄촌에서 즐겨 먹었다는 마을의 대표 음식 따구어차입니다. 큰 냄비 요리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간소화가 되어 크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지 않던 시절 큰 냄비에 재료를 한데 모아 음식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눠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겠지요. 哟，大锅菜，大锅菜来啦！이거 뭐? 이거 특색 요리인 大锅菜 가지가지 다 들어가요. 근데 뭐 별세울 건 없는데 이게 이제 큰 솥에 함께 끓여가지고 함께 먹는 것이 좀 그게 독특해 보이는 거죠. 다양한 식재료가 한데 어우러지니 정말 깊은 맛이 납니다. 국물도 아주 좋습니다. 맛있다.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시는 것을 보니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나 봅니다. 완식 땅肉, 완식 당육이라. 좀 식당 때가 좀 지났거든요. 배가 좀 고팠어요. 진짜 맛있네. 밥 얻어 먹었으니 이제 일 좀 해야죠. 밤 까는 거. 밤 까는 거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야, 이게 앙증받지 않습니까? 이런 의자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마을 안내부터 점심까지 대접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손을 걷어붙였는데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게 좀 어설프긴 한데 이게 장갑을 꼈어도 이게 막 그 가시가 들어와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가시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찔리고 나니까 겁나가지고 지금. 우리 옛날에 다 이렇게 발로 깠잖아요. 자, 이게 안전해요. 밤은 먹을거리가 없던 시절부터 잉탄촌 사람들을 먹여 살려준 귀한 작물입니다. 이분도 밤을 팔아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답니다. 这都是栗子吗？都是，都是都是这还没剥开的。没有。哦，这样吗？你住我这儿给剥栗子吧。一直在生活，剥栗子啊！哎呀， 몸과 마음의 온기를 채웠던 잉탄촌에서의 시간. 谢谢，再见，再见，保重啊，保重啊，好，哎呀，别送，예, 순박한 웃음이 좋죠. 잉탄촌 마을의 풍경보다 그 따스한 미소가 더 오래 생각날 것 같습니다. 잉탄촌에서 나와 타이양산맥의 숨은 비경을 만나러
저우공산으로 갑니다. 타이양산맥에는 유명한 명소가 많은데요. 최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전망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공산에 88번 굽어지는 도로 이 엄청난 도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88번 굽어지면서 88개의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도로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굽이길 돌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아이고 와, 저 밑에 진짜 올라온 길이 보이는데 아찔해요, 아찔해. 억겁의 시간이 밀어올린 산줄기를 비바람이 깎아 조각한 대자연의 작품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복장이 뭐 어디 히말라야 원정대 같지 않습니까? 예? 주공산 일몰, 뭐 주공산 일출 풍경이 좋다 해서 한번 구경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몰 시간까지 많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이. 주나라 주공이 정치에서 물러나 이 산에 은거하면서 이 산의 이름이 저우공산, 주공산이 되었다는데요. 성군이라 칭송받는 주공의 이름에 걸맞는 풍경인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와, 정말 이 태양산맥의 이 파노라마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저쪽까지 보이네요. 이야, 온통 그냥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주공산이 그냥 태양산에 그냥 중심에 푹 파묻혀 있군요. 가만히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서사시를 가슴속에 담아봅니다. 시양无限好只是近黄昏. 석양은 무한히 아름다운데 그저 안타깝게도 황혼이 가깝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석양도 그저 곧 저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곧 저물기 때문에 석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스스로의 빛으로 밝힌 사람들. 그 빛은 길을 잃은 민중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새벽을 열었던 영웅들은 이 순간을 위해 어두운 밤을 이겨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개벽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찾아온 오늘이 더욱 소중해지는 아침입니다. 저这里空
동동동. 우와, 하하.